비견과 겁재는 일간, 나를 뜻하는 오행 색깔과 똑같은 게 돼요. 비견과 겁재를 통합해서 비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사회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중심에 있으려고 한다거나 주도 또는 그 상황 환경을 지배하려는 성향을 비겁이 있다고 이러한 심리, 성격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 월지나 일지, 지지에 있을 때 이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간이나 시간, 월간 이런 위치에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정신적으로 그러한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실행, 추진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될 수 있게 봐서 이러한 성향이 미비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겁재가 있으면 초장부터 뭔가 밑장 빼기, 약간 이런 심리가 높아지는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비견 겁재가 사주 내에 있을 때 심리, 성격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과 겁재는 일간, 나를 뜻하는 오행 색깔과 똑같은 게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견과 겁재는 결국 똑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견과 겁재를 통합해서 비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먼저 비겁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견과 겁재를 통합해서 두 가지 성격 심리는 어떻다를 알아보고요. 그 뒤에 나눠서 비견의 특징과 겁재의 특징, 심리,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의 핵심 심리 상태는 사회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중심에 있으려고 한다거나 주도 또는 그 상황 환경을 지배하려는 성향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거나 자신을 아끼는, 자아를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심리, 성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인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겁이 있다고 이러한 심리, 성격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 월지나 일지, 지지에 있을 때 이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간이나 시간, 월간 이런 위치에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정신적으로 그러한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실행, 추진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될 수 있게 봐서 이러한 성향이 미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옆에서 볼 때는. 근데 자신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게 잔머리나 잔욕심 이런 스탠스를 많이 취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지지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드러낸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견 겁재의 성향이 가장 나타나게 만드는 것은 월지나 일지, 그 다음에 연지, 시지 이런 순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겁의 심리 상태는 징징거리거나 억지 부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랑은 좀 달라요.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활동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주도하려고도 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성격 상태를 의미하게 봐요. 그러니까 비겁이 있으면 좀 열정적이고 부딪히려고 하고 돌파하려고 하고 이런 성격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천간에만 깔려 있으면 정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니까 잔머리를 많이 굴릴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뭔가 꿍꿍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는 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비겁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거나 마음 먹은 것을 실현시키고 만들어가고 달성을 해나갈 때 상당히 즐거움과 기쁨, 행복도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실행, 실현, 달성해 나갈 때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먹은 것이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가로막혔을 때 굉장히 답답함이나 승질, 짜증, 때로는 분노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표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심리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좌절을 하지 않고 꾸준히 부딪히려고 하고 지속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 성격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얻어맞거나 밟힐수록 강해지고 성장하려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인자,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겁이 많으신 분들이랑은 부딪혀서 싸워서 꺾으려고 하기보다는 소통하고 타협하고 해서 맞춰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맞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서로 양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비겁이 많으신 분들은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게 낫겠다, 새로운 사람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거나 주인공이 되려 하거나 최소한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주도는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쟁심과 승부욕이 잘 발생하게 되고요. 부모나 가정, 사회 조직에 의존적이거나 간섭받으려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은 자립적, 독립적인 성향을 발전시켜주고요. 자신이 조금 더 지식이나 학위, 그리고 배우고 뭔가 습득하고 요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마음먹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행동한다.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의 목적이나 목표, 원하는 것, 욕구로 자극을 주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흠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겁을 어떤 장비나 자동차, 기계의 엔진 역할을 해준다고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 조건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자신을 발전, 성장시키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든지 더 다듬는다든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 자신을 자신의 힘으로 바로 서게 하는 힘,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켜주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성격, 심리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명리에서 보면은 비겁이 있을 때 신강한 사주를 가장 좋게 보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나 지금이나 법이 있어도 정신적인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지 가끔가다 이제 무법천지, 험난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돌파 능력이 강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적은 기회, 나에게 조그만 유리함이 있어도 자기가 끊임없이 열심히 움직이고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겁이 있어서 삶의 경쟁의식, 목표의식,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을 높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러한 것은 이것은 도둑놈이다, 나쁜 놈이다, 강도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에도 가정이나 환경, 부모 지원 이런 게 부족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결과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꾸준하게 목표의식이 있고 꾸준하게 도전하고 꾸준하게 힘들더라도 그거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엔 조그마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회적인 어떤 인복이나 협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수성가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인자가 되는 게 비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겁이 없다고 해도 꼭 자수성가를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비겁이 없으면 부모의 도움이나 혜택이 없이도 성공할 수가 있긴 해요. 배우자든지 친구라든지 동업자 이런 형태를 협조하고 잘 만나가지고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비겁이 있으면 부모, 형제 혜택이 없고 동업자, 협력자가 없어도 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비견 겁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겁이 많다고 자기 중심적이고 주도하려는 성향만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십성과 균형을 잘 잡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동기부여도 시켜주면서 주변 사람과 사회와 타협하고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비겁만 있으면 완전 이런 성격으로만 살아가겠지만 다른 뭐 인성이 있다든지 식상이 있다든지 관성, 재성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 주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심리, 성격이 또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겁을 정리하자면 자아 실현 욕구, 스스로에게 목표와 목적, 동기부여를 꾸준히 제시하며 욕구와 욕망을 높여주는 심리를, 성격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사주에 비겁이 없거나 강하지 않아도 꼭 신강하지 않아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공의 조건이라고까지 보실 거는 없어요. 비겁은 이러한 심리, 성격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인간관계의 포지션, 또 사회생활의 포지션, 직업적인 부분에 어떤 형태의 위치, 방향을 잡겠다 또는 잡는 게 맞겠다, 약간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비겁이 너무 많으면서 좋지 않은 쪽으로 성향이 발달하게 되면은
자기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만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 환경, 사회의 양보와 좀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비겁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 주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이성에게 맞춰가거나 양보하려는 자세가 없거나 굉장히 적거나 또는 조건에 따라서 그게 움직인다든지, 조건이라는 건 주로 물질적인 가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다음으로는 성별에 상관없이 이성이든 재물이든 주변을 자기가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성이나 제품이나 환경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맘대로 다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높여주게 만드는 게 비겁이 많을 때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때로는 무시하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 주변의 이성들이 힘들어지기가 쉽고요. 자기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보다는 덜 힘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주변 사람이 아프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도 힘들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견 겁재가 많아지면 불필요한 동성친구, 사람 관계가 많아지기가 쉽고요. 거기서 시간, 세월, 인생 낭비가 많이 쓰여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협조해야 되고 가장 뭔가 소통과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성, 배우자를 도와주거나 협력하는 그런 성향은 부족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역시 비겁이 많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제 비겁의 최대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울타리나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나 생명, 동물, 물건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지키고 책임지고 보살피려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집착과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적당히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한 일이나 자신이 말한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잔머리 굴리려고 한다거나 비겁한 형태의 행동이나 번복하는 일을 좀 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행동했거나 말한 거나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의 약속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랑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나랑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성격이 높아지게 만드는 게 비겁의 성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 비겁도 있고 인성도 있고 관성도 있으면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은 비겁이라고 하더라도 비견이냐 겁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요, 비견은 네 거 내 거를 나누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켜 나가려는 에너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비견도 너무 이게 많아지면은 탐욕스러워지고 자기 위주적이고 이렇게 갈 수가 있긴 한데, 비견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성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겁재는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다 내 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 남이 가지게 되는 것도 내 거, 약간 이런 강탈 심리가 좀 높아지게 만드는 게 겁재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있으면 초장부터 뭔가 밑장 빼기, 약간 이런 심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과